자, 이렇게 사상초유란 말 자꾸 붙습니다. 코로나 수능에 이제 교육계도 여러 변수들 예상하고 있죠. 뭐 교육과 입시 분야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수능 치른 다음에 이 수능 성적의 격차가 또 크게 벌어질 거다. 예년에 비해서 그 하향 평준화가 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관련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예. 이번 수능이 처음으로 연기된 것이죠? 그동안 수능 연기는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2005년에도 그 에이펙 때문에 한번 연기가 됐고, 2010년에도 G20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급작스럽게 연기가 된 것은 이제 2017년에 포항 지진 때 수능 시험 전날 연기가 됐고요. 이제 그래 4번째 연기가 된 겁니다. 4번째 연기됐군요.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기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의, 특히 이제 고3 학생뿐이 아니고요, 또 재수생들도 있는데 성적 분포가 좀 어떻게 변화했을까? 뭐 이런 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졸업생들과 재학생 사이에는 성적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평가원의 공식 발표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예년과 큰 차이 없다는 것이 평가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는 그냥 여전했다. 더 커지지 않았다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면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 결과들을 보면은 뭐 상위권은 뭐 거의 그대로 있는데 주로 이제 중위권 이하, 하위권 쪽에서 보면은 뭐 이른바 하향 평준화가 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입시 기관들의 발표에 의하면 상하위권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습량이 줄면서 성적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입시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수생과 지금 고3 학생 사이에 어떤 뭐 성적상의 어떤 뭐 큰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런 분석이 있다면은 올해 수능 난이도도 그런 변화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평가원의 공식 입장은 인위적인 난이도 조절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학습량이 부족하고 대면 수업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쉽게 내도 어렵게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평이하게 내지 않겠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만은 모든 시험의 결과는 뭐 시험이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영역별로도 어떤 특이점들이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어렵게 나왔던 것이 국어였거든요. 이제 국어, 특히 이제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학이나 수학의 가나형은 뭐 여전히 뭐 아무리 쉬워도 어려운 거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보통 이제 지난해는 7%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난번 모의평가는 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의평가보다 쉬울 건지 어려울 건지, 그런가 하면 과학이나 사회 혹은 국어 지문에서 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어떻게 예시 문제가 나올 건지, 코로나를 다룰 건지 말 건지, 전염병 문제가 나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3 학생 수 자체가 역대 또 최저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또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자가 되면은 수능 이후에 치러질 대학별고사 응시가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 필요 없는 수시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시험을 안 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수험생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들 숫자가 줄면 그만큼 등급받기가 어려워져서 수시 최저 기준을 채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중상위권 쪽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잘 못 받게 되니까 수시에서 못 가게 되면 이제 정시로 몰리게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하위권보다는 중상위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그 이유가 좀 명확한데 그렇다면 이제 각 대학들에서도 좀 오늘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교육계 쪽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없습니까? 그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권장을 하기를 자가격리나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방역의 책임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들이 그거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은 보게 해야 되는데 방역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교육부에서는 권고는 한다지만 또 대학 입장에서는 그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견은 각 권역별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애들을 거기 모여서 시험 보게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채점 관절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상당수 대학들이 뭐 비대면으로도 또 이렇게 뭐 이제 논술 면접 같은 거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논술은 이제 대면으로 시험 볼 수밖에 없고요. 면접 시험이 이제 비대면으로 뭐 화상이나 아니면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런 대로 친다고 쳐도 적성고사나 논술고사 혹은 실기시험은 어차피 사람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 연구소장이었습니다.